바다 쓰레기의 피해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울산의 장생포항은 태화강에서 흘러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한 선박 주인이 직접 나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속상하지. 지금도 아까 요래도 나가다가 엔진이 정지돼가 또 왔다니까. 그게 왔다니까. 또 하나도 지금 해가지고 싹싹 지금 오고 있어요. 물이 안 가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엔진이 죽으거든요. 엔진 투엔진이기 때문에 한 5천만씩 날아가거든요. 이 쓰레기 올라가면은 첫째 엔진이 열이 받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래 큰 엉망 이런 게 아니어도 저런 쓰레기에도 좀 빨리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바닷물을 올려갖고 엔진 식혀갖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거 쓰레기 때문에 바닷물을 몸바로 올리고 막하고 엔진 죽어버려요. 계속 이렇게 밀린 대로 옵니다. 이쪽으로요. 실제 조난사고의 13% 정도가 바로 이 부유물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주요 항만에서 22척의 청항선이 활동합니다. 작업이 시작되면 컨베이어 벨트 수거 장치가 작동하지만 쓰레기를 직접 쓸어 올리는 수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와 달리 부유 쓰레기는 한눈에 다 보이죠. 하지만 바닷물 속에서 쓰레기를 걸러내는 작업이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까스로 쓰레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걷어진 쓰레기는 주로 플라스틱과 초목류로 육상에서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온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엔 초목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려오는 부유물이 생활 폐기물도 있고 지금 스티로폴이나 페트병 여러 가지 캔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 우수기나 태풍 시에 비가 많이 섞여 있는 태풍 시에는 초목류가 많습니다. 초목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목류가 좋은 것은 자연적으로 그게 정화가 될 수 있는 섞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게 이제 가루가 되면서 여러 가지 선박 해상을 운항하고 물류를 이동하는 선박들의 이제 기계계통 시켜주는 냉각수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선박이 운항하는 데 아주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보통 청항선 선원은 4, 5인 정도. 사시사철 모진 바닷바람을 맞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무겁기도 무겁고 지금 잘 안 쓸려 올라가가지고 되게 많이 배고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부유물 쓰레기. 그 양은 전국적으로 연간 4천여 톤 정도입니다. 하지만 육상에서 만들어지는 바다 쓰레기는 연간 10만여 톤.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바다 쓰레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봄, 울산 청항선 선원들은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폐그물에 걸린 바다 거북을 발견한 건데요.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다 거북 올라온 거는 저도 참 보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다행히 살아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전에는 죽었는 바다 거북 하나 잡긴 잡았습니다. 잡았다는 표현보다는
그물을 걷어서 벗겨보니까 죽었는 바다거북도 하나 있긴 있었는데 살아있는 걸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가라 거북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바다 거북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물에 걸려 올라온 바다 거북을 방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국립생태원은 2017년부터 사체로 발견된 바다 거북 49마리를 부검해 왔습니다. 바다 거북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였는데요. 놀랍게도 그 속에선 포장지, 끈, 낚싯줄, 비닐 등이 잔뜩 나왔습니다. 49마리 중 40마리에서 1,500여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검출된 것입니다. 인하대 김태원 교수 연구팀도 지난해 겨울 참고래를 해부했는데요. 사체로 해상에 떠 있었던 고래는 길이 13m, 무게가 12톤에 달했습니다. 과연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얼마나 플라스틱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대략 45개 정도의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고요. 예, 위 안에서 발견된 내용물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낚싯줄도 있고요. 낚싯줄의 문제는 이게 낚싯줄이 굉장히 긴 게 그 위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위에 잘못하다가 이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엉켜가지고 내장이 꼬이는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그 장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참고래가 나이가 거의 젖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위에서 대부분의 내용물이 발견이 되지 않았고 플라스틱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이렇게 발견된 걸 보고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포유류들은 바다 전체로 볼 때 가장 상위 포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포식자들이 플라스틱이 몸속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는 사실 인간도 상위 포식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라스틱들이.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참하게 죽어간 바다 생물들. 그들의 죽음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또 무심코 버리는 플라스틱. 대표적 바다 쓰레기인 플라스틱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옵니다. 풍화작용으로 끊임없이 깨지고 부서져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뀌죠. 그렇게 가루가 되어 썩지 않고 물 위에 떠다니는 겁니다.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단 물벼룩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부화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까요? 전 세계 39개 소금으로 바다 플라스틱과 식용 소금의 연관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소금에서 1kg당 13,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나라의 천일염 3개에서도 kg당 2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바다를 품고 있는 소금. 그 소금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우리가 무심코 바다로 던진 플라스틱.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닷물 전체에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바닷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소금에도 당연히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소금은 우리 음식에 항상 쓰이기 때문에 모든 음식 속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이메페류의 경우에도 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필터를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감을 해서 먹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이사슬 전달입니다. 그래서 해양 조류에 부착된 미세 플라스틱이 또 작은 생물체에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뭐 오류나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모든 오염물질이 다 그렇듯이 미세 플라스틱도 그런 운명을 또 거쳐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도 김진권 선장은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일이 고되었나 보네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그래도 꽃게는 제대로 살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 어행량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부항이요? 뭐 그냥 보통.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얻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바다가 위태롭습니다. 너무 함부로 대했죠. 그래서 참 인간들로 하여금 바다가 이제 몸살하는 거죠. 그동안.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자기 집 같이, 자기 어떤 농토 같이 이렇게 아끼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해야 된다. 다 부자 될 수 있다. 저축해서 돈 많이 모았어 이런 얘기는 좀 듣기 힘든 것 같습니다. 뱃속에 애기가 여기 있는데 저는 꼭 알려주고 싶어요. 뭐 일찍. 정규장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플러스 150만 원 왔다 갔더라고. 주식은 필수죠.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주식은 희망이다.